시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보통 한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3번? 개별 산책을 해오다 얼마 전 집에 남은 녀석들이 짖는 바람에 아파트 민원을 받은 이후 산책은 다 함께 하고 있다는데요. 아유, 이건 무슨 줄 잡고 안고 끌고 이러니 산책을 자주 할 수도 오래 할 수도 없었겠는데요. 신나. 신나.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행복한 아이들은 특히 이제 비숑, 꽃동 이런 애들은 발이 장화를 신고 다녀요. 산책을 자주 하는 아이들은 이 발 여기가 아무리 우리가 좀 씻겨도 그러니까 약간 회색이죠. 회색이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와, 얘 이거 회색될 발인데 얘 너무 깨끗한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얘한테 지금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게 할 수 있는 건 산책. 산책. 예, 그래, 제 개념은 이거예요. 더러운 개들이 행복한 개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행동학을 공부하고 딱 미국에 갔는데 애들이 너무 더러운데 그냥 같이 자고 막 그냥 돌아다녀요. 근데 애들 표정은 항상 너무 행복하고 집에 와서 그냥 산책하고 들어와서 힘드니까 그냥 널브러져서 자고 있고. 아, 이게 개들이 더러워야지 얘네들이 행복하고. 근데 새아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산책을 한다면 2대1로 나눠야 돼요. 저라면 절대 이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라면 루니를 보내고. 아니 근데 꽃동 자체가 또 굉장히 좀 순하고 애기들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제가 봐도 순해요. 순하고 애기들이랑도 어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는 있는 거죠. 에너지 있는 것과 순한 건 달라요. 순해도 에너지가 많을 수 있고요. 에너지가 적어도 공격적일 수 있어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루니가 걱정이죠. 너무 스트레스 받을까 봐. 보니가 온 다음에 약간 설사도 되게 많이 하고. 그쵸. 예. 저라면 이런 선택 안 해요라 같은 말 안 할게요. 왜냐? 왔잖아. 본인은 이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니까 네. 시청자분들한테는 그런 외로움 이런 걸로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라고 얘기는 해주되, 우리는 이제부터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루니와 보니의 경우 보니의 질투심과 둘의 나이 차이로 인한 에너지 레벨 격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렇게 다견 가정을 꾸릴 때는 먼저 키우던 반려견과의 나이 차이와 성별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이 차이는 최대 3살에서 4살을 넘기는 것은 좋지 않고, 오히려 또 같은 나이도 더 많이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은 동성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경우 문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루니를 더 먼저 챙겼었는데요. 이런 행동은 보니의 질투심을 더 유발시켜서 문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평등하게 관심을 가져주되
본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문제 상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니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응아를 시원하게 보더니 그런데 뭐죠? 뭐야? 이 낯설지 않은 느낌 뭐죠? 그래, 보니야, 너도 먹는구나. 세나게 더빙만 5년 차. 한두 번 본 게 아닌데도 볼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덩이 맛있니? 너 여기다가 이렇게 쌀 일이지? 응? 사각지대에서 쌀 일이지? 너 지능적이야. 이게 진짜 애들 키우시는 분들도 이럴 것 같아요. 사람 키우는 거랑 사람 애기랑 강아지랑 비교하긴 좀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닦아줘야 되고 안 돼. 보니의 식분증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식분증이 생길이라는 그런 상상은 못 해봤는데 3일째 되는 날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첫째가 식분증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첫째를 많이 따라다녔거든요, 얘가. 오랫동안 식분증을 보이고 있다는 첫째 루니. 그걸 보고 보니가 따라한 것 같다는데요. 루니에 이어 보니까지. 그동안 식분증은 고쳐보려 애써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네요. 눈이 어디 갔어, 미니야? 안 보인다 싶으면 just at dawn 식사 중. 나 짜증나. 얘 밟았구나. 어머. 아유, 이게 무슨 난리야. 먹는 것도 모자라 아주 범벅을 해놓네요. 눈이야. 약간 다리에 힘도 없어가지고 변 볼 때 저기 그 턱에 지지해가지고 변을 보거든요. 밀려가지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묻어요. 얘는 그냥 15년째 변을 먹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주면 먹어요. 하루 24시간 쫓아다닐 수도 없고, 아유, 보호자님 걱정이 참 많으시겠어요. 아, 냄새. 제가 그냥 보호자고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제가 좋아서 또 키우는 거고 예쁠 때만 키울 순 없잖아요. 나이 들어 건강도 걱정인데 식분증을 이제라도 고칠 수는 없는 걸까요? 루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네. 거죠? 그러면 루니는 우선은 관리 쪽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뭔가 이제 약물을 처방을 해도 안전한 약이지만 지금 루니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사하고 이런 데 조금 걱정이 될 수 있어요. 네. 보니 같은 경우에는 이 습관을 빨리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응아 먹는 거에 대해서 성취감, 이 느낌을 받지 못하게 우리가 관리를 해나가야 될 거고 못 고치는 건 아니에요. 대체 식분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선 식분증의 제1원인은 뭘까요? 식분증의 원인이 상당히 많아요. 첫 번째가 유전. 네, 유전적으로 식분증을 보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어렸을 적에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던 아이들. 실제로 이건 연구 결과도 있어요. 미국에서 좁은 공간에 오래 갇혀서 입양됐던 아이들이 식분증의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췌장 효소 부전과 같은 소화기계 이상. 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것. 양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본인 일로 오세요. 보니의 사료 양이 의심된다는 설쌤. 어떻게 감이 팍 오셨나요? 자, 욕구 불만이 하나가 더 확인됐어요, 전. 얘 말랐어요. 아, 이게 마른 건가요? 말랐어요. 말랐다뇨. 엄청난 스피드를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나 잘 먹는 녀석이었는데요. 누가 뺏어 먹을까 봐 그런지 밥 먹을 땐 유독 파이팅이 넘쳤던 보니.
두 언니들과는 참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게다가 언니들 밥까지 탐을 내는 건지 시종신경을 써가며 밥 한 번 먹는데 참 정신이 없었습니다. 밥을 허겁지겁 먹는가 하면 언니들 것까지 탐을 내던 보니 이 모두가 정녕 사료가 부족해서 보인 모습이라는 건가요? 근데 얘 여기 만져보세요. 우선 갈비뼈. 아, 네. 잘 만져지죠? 네. 그리고 갈비뼈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척추. 이 털에 가려서 그렇지만 네. 이 척추 만져보세요. 다 만져져. 네. 이 나이대 애들 이러면 안 돼요. 아, 제가 봤을 땐 되게 개걸스럽게 먹거든요. 네. 나 진짜 막 너무 정말 이거-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서. 걸신 들린 것처럼 먹어요. 그런데 저런 몸매다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욕구 불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프고. 네. 아마 24시간 배고플걸? 지금 얘가 보이는 문제 행동 중에 이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배고파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욕구 불만들이 계속 쌓이는 거죠. 평소 밥 먹을 때마다 보이던 이 모습들이 정말 배가 고파서였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배는 조금 고팠을 뿐 건강엔 큰 이상은 없다는데요. 다만 식분증의 원인이 되었답니다. 평소 녀석들을 살뜰히 챙겨온 보호자인데 보니의 식사량을 너무 과소평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너무 멘붕인 게 너무 못 키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막 이런 거 방송 나오면 어떻게 저렇게 키우냐 뭐 왜 그러냐 하잖아요. 네. 강아지 키우는 사람 모든 집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핀셋처럼 확인하기 시작하면 100점 받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까지도. 분명히 좀 실수한 건 있지만 이제 바꾸면 돼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쟤는 질투와 놀지 못한 욕구 불만이 합쳐져서 이 둘을 괴롭히고 있고요. 그리고 식욕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지금 식분증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씩 한번 해결을 해보고 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6개월 정도 보고요. 6개월 정도 봤을 때 이제 식분증도 사라지는 걸 목표로 가는 거예요. 본격적인 솔루션을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한번 식분증 솔루션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 이유가 워낙 많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의심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사료 양의 계산이에요. 지금 하루에 얼마나 주고 계신다고 하셨죠? 150g 3번 나눠주고 있어요. 150g 3번. 지금 한 3.4kg 정도 나가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볼게요. 보니에게 알맞은 사료량을 알아볼까요? 먼저 기본 에너지량을 알아야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보니의 경우 172kcal.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에너지량일 뿐 7개월 된 보니에게 필요한 칼로리는 그보다 3배 높은 516kcal. 아, 복잡하죠? 그래서 대체 보니는 얼마나 먹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100g당 357kcal. 네. 그러면 지금 150g을 하루에 주고 계셨다고 했잖아요. 맞는 양을 계산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죠? 그런데 보니의 활동량이 너무 높다거나 아니면 대사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식욕 자체가 워낙 높고 지금 살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지금은. 정도를 더 줘야 돼요? 우리가 갑자기 높이면 설사를 한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우리가 10%씩 증량하면서 체중 증량이나 그리고 몸매 변화를 확인하면서 사료의 양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50g 먹었었으면 저는 지금 65. 165에서 170, 170으로 하죠. 네. 170으로 하고 하루에 3번 주셨다고 했죠. 네. 2번 먹어도 돼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줄 때 예전에 50g씩 줬다면 이제는 한 85g씩 주죠. 아, 네. 네.
하루 적정량은 평균값일 뿐. 활동량이 높거나 대사가 활발한 시기엔 사료량을 조절해주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럼 보니에 부족했던 사료량을 늘리면 식분증도 개선이 되는 건가요? 더 중요한 게 내 눈에 띈 똥 싸고 나서 네. 트리 파티가 일어나야 돼요. 간식 파티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씩은 아니고 더 많이 줘야 되나요? 그렇죠. 파티예요. 아, 폭탄을 던져줄 거예요. 그래서 싸고 나서 일정한 공간에 칭찬하면서 간식 폭탄을 던져주고 그리고 치우실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변을 치울 때도 얘가 보고 있을 때 치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 안 보이게 잘못하면 뺏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뺏기고 안 뺏기고가 아니라 내가 똥을 싸고 나면 이 공간에 똥보다 훨씬 더 맛있는 폭탄이 나온다. 그럼 그 변이 있는 공간에서 줘야 되나요? 아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화장실이 여기 있고 캔넬이 여기 있잖아요. 네네. 캔넬을 밖으로 빼고 네. 조금 화장실과 먼 공간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간식 폭탄을 항상 준비해 놓은 거를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주변에 우리가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리고 던져주고 얘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동안 치울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밥은 장난감에 넣어서 줄 거예요. 아, 네, 장난감에 넣어서. 보니의 하루 식사량 170g 중 절반의 양 85g을 준비합니다. 이게 85g이에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먹이급여 장난감에다 넣어서 줄 거예요. 네. 양이 많다 보니까 이 꽉 차네. 장난감 2개 줘도 되겠다. 우리가 이거랑 장난감을 2개로 해서 줄게요. 이야, 오늘 우리 보니 개 탔네요. 먹겠다고 난리죠? 어우, 심각한데. 자,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예전엔 허겁지겁 먹기 바빴는데요. 밥은 되도록 천천히 재미있게 먹게끔 다양한 장난감에 넣어주고 주변을 정리해줍니다. 들여보내볼게요. 네. 역시 우리 보니 먹성 하나는 끝내주네요. 평소보다 많은 양을 줬으니 오늘은 배가 좀 부르겠지, 보니야? 난리 났어. 얘는 오래 먹으면 오래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밥을. 다 다 먹었다. 먹었다. 오, 다 먹었다. 오, 안 나온다. 진짜 잘하네. 한 알도 남기지 않고 싹 비운 보니. 이제 뭘 하면 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제 풀어놔 줄 거예요. 네. 풀어놔 주고 보통 이런 아이들 딱 주기적으로 밥을 주면 밥 먹고 한 30분 이내에 싸죠. 그럼 우리 이제 지켜볼 거예요. 네. 싸면 완전 칭찬. 다 싸고 나면 옳지라고 얘기하고 보니 하우스 하면서 저 안에다가 폭탄을 넣어요. 많이 넣어줄 거예요. 꽤 재밌게 놀 수 있게. 그리고 그 와중에 치우세요. 네. 기다리는 일만 남은 거네요. 아하, 언제쯤 거사를 치르려나? 여러분, 하다하다 우리가 이제 개똥을 기다리는군요. 잠시 후 드디어 신호가 왔나 봅니다. 그렇지, 그만! 변을 시원하게 보고 난 후 호로록 먹어버리던 녀석.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옳지. 가자. 보니가 볼일을 보자마자 바로 칭찬과 간식 폭탄으로 관심을 끄는 설쌤. 하고 치우세요. 이제 저거 치우세요.
아, 똥이요? 네. 보니가 관심을 갖지 않도록 정신을 쏙 빼놓는 사이 변은 신속히 치워줍니다. 똥에 관심 안 가지고 나오게 해주세요. 다 먹었어요, 안에 있는 거. 우리 간식 폭탄을 재밌게 즐겼어요. 기다려. 똥은 까맣게 잊은 것 같죠? 옳지, 나와. 그렇죠. 좋아요. 네. 옳지.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실내에서는 이게 습관이 되면 똥을 싸고 기다릴 거예요. 왜냐면 나는 저기 가서 똥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으니까. 간식 폭탄을 줄 때의 간식은 제일 맛있는 거. 평소에 그리고 이걸 간식으로 주면 안 돼요. 아, 그래야지 가치가 높아지잖아요. 네. 내가 이거 안 먹고 기다리면 이거 먹을 수 있다가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보호자가 있을 때 그리고 실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고 네.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본인은 자기 똥 안 먹고 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보니야, 이제 똥은 먹지 않기야. 알았지? 그러면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본이한테 루틴을 만들어주고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 습관을 줄여서 10개월에서 1년까지 스스로 없어지나 볼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때는 전반적으로 이런 습관을 줄여주는, 그래서 식분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 처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아요. 또 하나, 나이 들고 쇠약한 루니를 틈만 나면 괴롭혀왔던 보니. 어디 다치진 않을지 루니가 참 걱정이었는데요. 보니의 문제의 원인은 바로 에너지를 충분히 발산시키지 못해왔던 것. 에너지를 충분히 해소시켜준다면 노견 공경도 가능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밖에 나와서 지가 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와의 약속, 그러니까 최소한의 약속만 지키면서 그리고 안전을 지키면서 네. 본이가 하고 싶은 거를 최대한 들어주는 게 나아요. 왜냐면 지금 집 안에서 막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라고 하는 아이를 밖에 데리고 와놓고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내 옆에서만 걸어? 이거는 스트레스도 안 풀리고 집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얘네 괴롭힐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서 최대한 재밌게 놀아줄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평소대로 우선 한번 걸어보세요. 평소에 산책하던 대로. 가자, 일로 와. 먼저 평소 산책은 어땠는지 살펴보는데요. 줄이 조금 더 이제 긴 거 쓰셔도 돼요. 아. 이 법은 2m예요. 네. 그래서 2m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일로 와. 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줄 줘보세요. 좀 느려도 전 옆에서 그냥 기다려줄 거예요. 지금 얘 냄새 맡고 싶어 하잖아요. 네. 냄새 맡는 게 놀이인데 계속 가자고만 하면 별로. 산책의 주인공은 보니. 네. 걷고 뛰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냄새를 맡을 수 있게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산책을 무서워하거나 이런 아이가 아니야. 지금 냄새 맡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맞아요. 얼굴에 벌써 묻혔어. 특히 이런 아이들한테는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좋아요. 보호자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잔디니까 가자 해가지고 걸어가고 또 뛰면은 뛰고 이랬거든요. 애들이 잔디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잔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약간 걱정스러운 거죠. 아, 이게 약간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린 자동차 사고 날 수도 있지만 타고 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호자가 잘은 봐줘야겠지만 웬만한 잔디들은 거의 다 괜찮아요. 혹시 위험한 게 있을지 산책도 조심히 다녔던 보호자. 이곳저곳 종횡무진.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야 본이도 신나게 충분히 즐길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산책을 시키면 얘는 보통 한 어느 정도를 시켜야 저는 본인은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이걸 2번으로 나누든 한 번에 하든 우선 최소 하루에 1시간 정도. 산책을 자주 하는 발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쌓이면 닦아도 안 지워져. 평소엔 다 함께 산책하느라 이런 시간들이 부족했는데요. 와, 저 예쁜 꽃이 있다. 본이 신났어 지금. 본이가 원하는 만큼 신나게 산책하며 에너지를 충분히 풀어준다면 나이 들고 힘없는 루니를 더 이상 괴롭히는 일도 줄어들겠죠?
노견과 어린 강아지를 함께 키우는 다견 가정의 경우 사람으로 보면 7, 80대 노인이 어린이와 놀아야 하는 상황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보통의 경우 노견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창 놀 나이에 어린 강아지도 자신과 놀아주지 않는 이 노견 때문에 심심하고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마리 모두 스트레스를 받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보호자가 어린 강아지와 충분히 놀아줌으로써 에너지를 소비시켜야지만 노견과 이 어린 강아지의 에너지 레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견을 키우는데 어린 강아지를 입양한다고 한다면 먼저 있던 노견의 이 노후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땐 노견의 에너지 레벨과 성향을 아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어린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다 어른들 또는 보호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동안 조금 너무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키우려고 했던 게 잘 키우는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설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방법을 좀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히 실천을 해보면 아이들도 좀 좋아하고 많이 문제 행동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기대를 좀 해봅니다. 며칠 후. 어머나, 너희들 무슨 일이니?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오늘 저희 반려견들하고 같이 사진 한 장 찍으려고요. 갑자기 왜 사진을 찍으세요? 애들 또 노령견이기도 하고 하니까 본이도 왔고 저희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없어서 좀 추억을 남겨보려고요. 같이 사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네요. 새 반려견과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세요.